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70일 정도 앞두고 이상일 국민의힘 경기 용인병 당협위원장이 24일 용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뛰면서 후보 상금 보좌역을 맡았었죠. 저희 신의 한수에서도 매주 출연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시 규모 확장 후에 특례시로 선정된 용인, 이 용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출마 선언한 전 국회의원 출신 용인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전 의원님과 함께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가 힘든 기다렸으니까 일을 해야죠. 그래도 이제 출마 선언식에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리긴 아유, 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도 앞으로 저희 신의 한수에 나오셔서 네네.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이끌어야 될 텐데 네네. 우리 용인 발전을 위한 그럼요. 청사진을 우리 용인 시민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들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의 말씀도 듣고 소통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늘 인사를 해주셔서 사실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네. 인사 한 말씀 하고 시작할까요, 저희? 예,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아마 많이 보고 계실 우리 존경하는 용인 시민,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국민의힘 용인병 위원장 이상일입니다. 제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용인 특례시장 선거에 출마를 24일 선언을 했습니다. 인구 110만의 용인시, 이제는 특례시답게 인류 명품 도시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요. 현 민주당 소속의 시장님의 지난 4년 우리 용인 시민들께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그 4년 좋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시민 대다수의 답은 아니 올시다 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5월 10일 열립니다. 그에 걸맞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이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발을 맞춰서 대통령 임기 5년, 새로운 지방정부 임기 4년을 각 지역에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완전히 도시를 개혁하고 대개조하는 이런 일에 들어가야 우리 국민들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 만족도도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선거 치르는 거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도전을 했고, 저는 중앙일보 기자로서 24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 또 지방정부의 행정을 다 정치부 기자로서 다뤘고요. 여야 정당, 국회, 청와대, 외교부, 그리고 감사원 등을 출입을 해서 행정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취재하고 국민들께 보도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미국 정치, 미국 행정, 한미관계,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 등에 대해서 또 역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국민들께 보도를 통해서 소개를 했고요.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용인을에 내려와서 기흥 지역에 처음 내려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건 용인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용인 신갈당에 수원 인터체인지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 시민들께서 아니 용인 신갈당에 수원이란 이름이 웬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한 정말 몇십 년 동안 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제가 용인을 위원장, 기흥 쪽의 위원장을 맡아서 이 일을 불과 몇 개월 만에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부고속도로 타고 하행선을 타고 내려가시면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드렸다 이런 평가도 받았고 또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용인의 7개 교회에 많은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갖다 드려서 급식실, 화장실, 방송실, 냉난방 시설 전면 개보수도 했고요. 국도교통위를 하면서 또 다른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용서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10% 인하 이런 등의 일을 해서 용인에서는 그래도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번 대선이죠. 용인의 처인구 기흥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제가 활동하는 수지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6,000표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수지구에 3개 동을 뺀 나머지 지역이 제 지역인데 용인병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지구의 이제 핵심은 다 제 지역인데, 제 지역에서는 무려 윤석열 후보가 52.7%를 득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4% 득표를 해서 8.7%포인트의 격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투표율이 77.1%인데 용인 수지의 투표율은 82.3%.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는 걸 제 지역에서도 입증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활동 경력을 가지고 제가 용인시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특례시니까 국회의원 출신들이 맞는 게 역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좋겠다라는 여론도 많이 형성이 돼서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과 용인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따로 무슨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 말을 해주셔서 네. 이상일 전 의원님을 저희 신한수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방금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큰 공을 세우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용인에서, 경기도에서 진짜 용인병에서 무려 8.7%포인트를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거기서 유일하게 용인을 이기게 만든, 여기에 큰 공을 세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뿐 아니고 많은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당원들께서 또 지지자들께서 함께 노력한 이제 결과이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활동하는 수지구에서 16,000표를 윤석열 후보가 앞서서 용인 전체가 이제 3,000표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세를 더 이어가서 6월 1일 지방선거, 용인 특례시장 선거에서는 제가 설정한 목표는요, 투표율은 아마 대선만큼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대선 그렇겠죠. 투표율이 늘 제일 높죠. 맞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대선만큼 안 돼도 이번에 대선에서 높은 투표율인데 윤석열 후보가 3,000표가량 용인 전체에서 이겼는데, 제가 설정한 목표는 한 15,000표 이상 이기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제 현재 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는 바람에 이재명 후보하고 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용인시장 출마 저울질을 하다가 지금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현 시장이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겠죠. 연세도 네. 좀 많고 한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뭐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우리 용인 시민들께서 이미 잘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장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이상일이 제일 버겁다. 그러니까 이상일을 빼고 나서 뭐 다른 분들하고는 뭐 자신 있다는 이야기를 뭐 하고 있는 거로 들었는데, 이 이야기에 자만하지 않고 그렇죠. 제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론조사들이 물밀듯이 올라왔어요.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용인 시민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여론조사 이제 경기 지역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저희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제가 뭐 압도적 1위로 그렇죠. 나온 것도 있는데,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뛸 생각이고, 우리 용인 시민들께서는 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용인 기흥 지역에서 정말 일 하나 열심히 했다, 성실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답지 않게 목에 힘 별로 안 주고 맞아요. 국민들 또 시민들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주문하는 것들, 요청하는 것들을 잘 소화를 해서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런 평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지 지역에서 벌써 활동한 지도 오래됐는데 수지 지역에서도 매달 봉사활동도 하고 제가 야당 입장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시민들과 소통도 많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2년 전 총선 때 했던 약속을 거의 지킨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일이 뽑았다면 이상일이 비응에서도 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수지에서 많은 일을 할 텐데 좀 후회가 된다라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용인시장 특례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제가 2년 전 총선 때 공약했던 것들을 대부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제가 정말 적극 주장해서 넣었고요. 그것들을 특례시장이 돼서 바로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이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말씀을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상일 전 의원님처럼 사실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속속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한성교 전 의원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올드보이 시대는 끝났다. 이분으로는 솔직히 이기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이상일 전 의원님만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 감사할 일이고요. 한성교 전 의원님이 2년 전에 정계 은퇴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입장을 내시고 선거 불출마를 하셨고 네. 그동안에는 특별한 활동은 안 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출마를 하셨는데 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용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우리 용인 시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께서 네. 정말 현명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골라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용인 내 더 현 시점에서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용인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활동을 해왔고 또 지난 대선 때 용인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승리하게 되고 네. 윤석열 지금은 당선이 되셨지만 후보를 위해서 누가 더 활동을 많이 했고 표를 많이 가져왔느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저는 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많은 우리 당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제가 관리해서 내고 대변인 논평도 관리를 했고 어떤 경우에 중요한 경우엔 공보실장인 제가 언론인 출신이니까 직접 논평 성명도 많이 냈고요. 지금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발 사주라는 말 기억조차 안 날지 모릅니다. 작년 9월 2일 인터넷 한 매체가 느닷없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그 소위 고발 사주. 그랬었죠. 예. 네. 그게 사실 민주당하고 저는 연계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 난리 부렸을 때 저는 바로 그 당시 당일날 윤석열 후보와 상의를 해서 이거는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이다. 이런 성명을 제가 또 냈었고 주요 지상파 종편 뉴스 채널 프로그램에 나가서 토론과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고발 사주가 왜 말도 안 되는지 정말 제가 이 윤석열 국민캠프 대표에서 나가서 싸운 적도 많고 그 이후에 경선 대선 치르는 동안에 우리 신의 한수를 비롯해서 많은 소위 지상파 종편 뉴스 채널에 나가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자세히 대변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쪽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대해서 정말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면서 반박을 이제 했던 그랬었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 용인 시민들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용인 특례시장으로 누가 합당한지 그리고 현 용인의 민주당 소속 시장을 상대로 해서 누가 그분을 꺾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또 당원들 용인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 좀 조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용인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지금 시장밖에 없습니다. 백궁기 시장밖에 없는데 백궁기 시장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유력하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상일이 아니면 좀 쉽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상일이 나오면 어려운 선거가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런다는 거죠? 거죠? 그렇게 취재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뭐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는 그 용인 시민들도 계시고 또 민주당 당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뭐 그런 쪽에서 현재 민주당은 백군기 현 시장을 빼고는 도전자가 없어 보여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백군기 시장이 어찌됐든 지난 4년 용인시 행정을 맡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참석을 그분이 하셨고 네. 또 그분의 자기를 알리는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녹록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조직력은 여전히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백군기 시장의 지난 4년의 평가, 과연 행정을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꽤 있는 백군기 시장을 상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이길 수 있는 카드냐 이런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는 뭐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상일이가 제일 어려운 상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뭐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도 백군기 시장을 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래도 이상일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 뭐 제가 뭐 감사한 이야기지만 이걸 뭐 100% 다 믿고 뭐 안심하고 방심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냉정한 평가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현 시장을 놓고 네.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가 한 10여 명의 후보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을 사랑하시는 우리 용인 시민들 또 국민의힘을 정말 더 사랑하시는 책임당원들, 당원들 이분들이 저울질을 한다면 저는 대체로 그분들의 판단은 이렇게 모아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시절에 용인을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선거 홍보물에 적은 것만 해도 빽빽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당선시키는데 어찌됐든 윤석열 후보의 참모로서 역할을 했고 그럼요. 지금은 이제 당선이 되셨지만 예. 참모로서 역할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윤석열의 참모였던 이상일이 윤석열 당선인이 용인을 위해서 많은 공약을 큰 것들을 했는데 그거를 대통령 윤석열께 가서 아니 용인 공약 지켜주십사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은 그래도 이상일 아니냐. 윤석열의 공보실장, 윤석열의 상금 보좌역을 지낸 이상일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께 달려가서 아니 대통령께서 용인을 위해서 공약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힘든 과업들이에요. 그거를 뭐 하루아침에 다 하실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어떤 거는 동시에 어떤 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약 이행을 해주셔야 우리 용인이 발전이 되고 우리 용인 시민들이 대통령을 더욱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출마 선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 당선인의 용인 공약도 많지만 또 그 밖에 공약하지 않은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제가 강조했던 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실현하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차근차근 용인을 위해서 이제 사실 구석구석 맞춤형 공약도 필요하거든요. 예. 크고 작은 공약. 그건 또 차근차근 이제 더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어제는 중요한 현 사업과 관련해서 큰 틀의 방향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공약도 만들어서 중앙정부 부처와 상의를 하고 그분들의 협력을 요청하고 그분들을 때로는 조르고 때를 쓰고 해서 그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느꼈던 게 노크를 계속하면 문이 열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한번 노크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문이 열리지는 않아요. 근데 집요하게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열립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그래도 윤석열에 참모를 했던 사람으로서 네. 측근 그룹에 뭐 들어가 있는 거로 분류가 되는데 힘을 활용을 해서 그렇죠. 국토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분들 만나서 또 주요 공공기관장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겠다. 과거에 이렇게 보면 시장이나 이제 군수님들이 이 기재부의 그 뭐 예산 과장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뭐 국토교통부 가봐라, 교육부 가봐라 하는데 사실 그 공무원들이 과장님들 만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사정한다고 또 그쪽에서 뭐 잘 들어주지도 않고 하는데 저는 어렵고 귀찮고 힘든 일은 시장이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상대하고 청와대를 상대하고 국회를 상대하고 여당을 상대하고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건 시장이 하겠다 이거죠. 용인 특례시의 시장에 무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 경험도 했고 뭐 당협위원장도 했고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그래서 저의 모든 네트워크와 힘을 활용한다면 용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빨리빨리 이렇게 매듭지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이 시청자분들에게 마음에 확 와닿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용인을 위한 그 공약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 얘기 아까, 네. 굉장히 중요한 공약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 사업들인데요. 일단 수지 지역에서는 성복동, 신봉동 이쪽에서는 지하철 3호선 수소 쪽에서 이제 끝나는 그렇죠. 3호선이 수지 지역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고 뭐 나아가서는 뭐 광교 쪽으로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용인은 인구는 급속히 늘어났는데 교통 인프라가 매우 지금 부족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지하철 3호선이 꼭 연장되기를 원하고 2년 전에 제가 총선 때 내건 공약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에 지금 당선된 의원이 그 공약 내걸고 국토교통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국토교통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계속 해달라고 졸라야 될까 말까인데 그 상임위도 안 들어가고 그 공약은 전혀 팽개쳐져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 공약을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중요 공약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 이거 꼭 해야 되고요. 처인 지역에는 용인 땅이 정말 많은데 교통이 더 불편합니다. 철도 경강선이 광주에서 네. 용인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윤석열 당선인 공약입니다. 그래서 경강선 광주에서 용인으로 연장하는 공약도 제가 본선 때 우리 이제 그 후보 중심으로 그 참모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전략조정회의를 할 때 원래는 우리 당에서 지역별 공약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공약이 있고 사실은 뭐 어려운 공약도 많고 하니까 굳이 하지 말고 좀 국가적인 큰 공약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되면 우리 표 못 얻는다. 아니 용인 시민들은 용인을 위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뭐가 나올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용인과 관련해서 뭐 특별한 공약을 안 내놓는다. 그러면 그럼요. 용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그렇죠. 있으니 제 당협뿐 아니고 다른 당협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들을 대부분 다 채택이 돼야 된다. 네. 이제 이랬고 저는 우리 수지와 관련된 큰 공약을 4개를 해달라고 해서 다 관철시켰어요. 네.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 어. 그 다음에 고속철도 SRT를 이 수지하고 분당이 만나는 지점에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용인 수지나 기흥에 계신 분들이 죽전 뭐 이쪽에 다 그렇죠. 계시는 분들이 SRT를 타려고 하면 수소로 가거나 동탄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성남 시민들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분당 의뢰의 김민수 위원장이랑 함께 사실 2년 전 총선 때 이상일과 김민수 위원장 둘이서 수지 SRT 수지 분당역 신설 또 분당 수지역 신설 해가지고 공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민주당 후보들이 따라와서 공약해놓고 하나도 안 지켜요.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략조정회의 때 이거 꼭 해야 된다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SRT 수지 분당역 신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용서 고속도로가 있어요. 용인 서울 고속도로.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고속도로라고 그래요. 너무 막혀서 출퇴근 때. 그래서 이게 대체 우회도로가 필요한데 네. 이것도 민주당이 2년 전 총선 때 저도 했지만 공약해놓고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돼 있고 네. 신분당선 요금 저는 맞아요. 서울 올 때 그리고 방송 출연할 때 매번 지하철 타거나 광역버스 타거든요. 차 안 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 신분당선 요금이 비싸요. 그래서 신분당선 요금 인하 이것도 이제 필요한 상황. 이게 네. 수지 관련이고 처인 관련해서 제가 공약을 2개를 강조를 해서 관철시켰고 그래서 그 당에서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처인 공약이지만 우리 수지구 관련 AI 윤석열 그 정책 영상에도 포함시켰는데 경강선을 광주에서 용인으로 연장을 시키고 국지도 57번 도로 단절 구간이 있어요. 용인 내 네. 고림에서 모형까지 이거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흥 지역에는 플랫폼 시티가 지금 뭐 현 시장이 뭐 확정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그 계획은 저는 좀 수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일정이 늦춰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은 좀 가능한 한 빨리 진척을 시키되 계획과 설계를 바꿔서 진정코 용인 시민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용인시가 주도를 해서 개발 이익이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현 설계 구조로는 현 민주당 소속 시장이 발표한 확정 계획에 따르면 용인의 그 플랫폼 시티가 이제 기흥구에 있어요. 그 이제 수지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쪽인데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하행선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서쪽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현재는 경기도시개발공사가 95%의 지분을 갖고 있고 용인 5%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분 구조, 그 다음에 사업 계획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되고 용인을 위한 그런 설계가 돼야 되는 쪽으로 좀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그 플랫폼 시티와 연계돼서 제가 이제 제 지역에 있지만 동천동에 물류단지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용인시의 무책임한 무성의한 행정 때문에 계속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천동의 물류단지를 이거 제대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뭐 또 아파트 많이 들어서는 거는 우리 동천동의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계시고, 네. 저는 플랫폼 시티와 동천동을 연계해서 완전히 명품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표해 드리겠지만, 이 지역도 동천동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쪽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서 가능한 한 좀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 민주당 소속 시장들은 지금 동천동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대통령 공약들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시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동천동 관련은 제가 이제 추가로 해야 할 이제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하고 싶은 것은, 네. 처인구의 이 포곡에 1975년에 세워진 항공대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헬리콥터가 이제 뜨고 이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국군 부대죠. 네. 뭐 수원에도 비행장이 있고 이천에도 비행장이 있고 한데, 이 용인 항공대가 1975년 그 시절에는 현 포곡 안에 뭐 들어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포곡이 에버랜드 옆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관광의 중심 지역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항공대 이전 작업을 계속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도 다 이해를 하고 거의 완성 단계에 갔는데, 현 민주당 소속 시장이 용인 행정을 맡고 나서 뭐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돼요. 예. 그래서 포곡의 그 항공대 그 지역이 완전히 명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고, 관광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그런 도시로, 그리고 에버랜드하고 연계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이제 시급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삼에 그 유명한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네. 그 문제가 뭐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 제대로 만들고 그와 함께 배후 신도시 제대로 만드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다시 당선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그거 할 수 있어요? 야당 시장이? 못하죠. 그러니 윤석열 측근 참모 출신 이상일이가 용인 특례시장 맡으면 대통령께 대통령 공약 잘 이행하시라고 이해하려고. 네. 저 부탁드리고, 제가 용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설계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힘 좀 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대통령 힘을 빌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경강선 연장 대통령 공약이니 처인구 교통 발달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졸라서 이거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역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와주세요. 하겠습니다. SRT 수지 분당역 신설 이거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협조가 필요하니 이거 제가 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되면 그냥 포곡의 그 항공대 이전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지부진이에요.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온삼 반도체 그 클러스터와 배후 신도시 만드는 거 제대로 안 되고, 플랫폼 시티를 제대로 설계해서 정말 온전히 용인을 위한 개발 이익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걸 재투자한다면 지금 구성 지역의 경찰대 부지 문제, LH가 5천억 주고 샀는데 이것도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는 건 지금 다 반대예요. 네. 지금 살고 있는 구성 지역의 마북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문화예술 공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뭐 아파트를 지금 도로도 제대로 확충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파트 안 된다는 이 시민의 염원을 다 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윤석열 참모이자 측근 출신 이상일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굵직한 사업들 용인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건 또 차근차근 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들은 것만 해도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또 앞으로 어떤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을 수 있을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진짜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큰 선거가 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드실 텐데 이 와중에도 용인 시민분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나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말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6월 1일 지방선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용인 특례시 승리뿐 아니고 전국에서 저희들이 사실 이제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 대선의 결과가 0.7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러나는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을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벌써 윤석열 당선인을 계속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K 트럼프, 무슨 망나니,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 민주당입니다. 이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완패해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돼야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그래도 협력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민주당의 지금 잘못된 국민에 대한 어떤 인식, 대선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압승을 통해서 깨우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큰 격차로 승리를 해야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 협조를 할 거고요. 윤석열 정부는 그 힘을 가지고 국민이 전폭 지지해주는 그 표심이 지방선거 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윤석열 맞습니다. 대통령이 설계하고 정부가 설계하는 네. 그런 청사진을 하나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방선거는 대선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저처럼 용인 특례시에 뛰는 사람도 우리 책임당원들과 당원들과 용인 시민들께서 누가 민주당 시장 꺾을 수 있느냐, 누가 경쟁력 있는 카드냐, 누가 여론조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후보로 나오느냐, 뭐 이런 걸 보시고 제대로 골라주시면 용인에서 제가 제 지역 수지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8.7%포인트 이겼습니다. 제가 용인 특례시장 후보로 나가면 용인 이번에 대선에서 용인 전체가 3,000표 정도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는데 그거는 수지 지역에서 16,000표 이겼고 이제 처인 기흥에서 합쳐서 이제 13,000표를 진 거를 이제 수지가 만회하고 그렇죠. 남았던 건데 제가 특례시장에 나가면 용인 전체에서 이번에 이긴 3,000표보다 5배 훨씬. 많은 15,000표 승리를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신의 한수 시청자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신의 한수를 시청하시는 우리 용인 시민들과 국민의힘 책임당원들과 당원들께서 저를 밀어주신다면 저는 15,000표 이상의 승리를 충분합니다. 용인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 카드를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들과 용인 시민들께서 공천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면 그런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 경기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는 거죠. 용인에서 만약에 15,000표에서 나아가서 2만 표가량 승리를 한다면 경기도지사 우리 후보가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그 후보한테도 큰 보탬이 될 그럼요. 거고 경기도지사 승리하면 지방선거 이기는 겁니다. 지방선거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좀 더 길을 잘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이긴다고 봅니다. 네. 경기도에서 이길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저는 인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다 이기면 다 지방선거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에서 충청 지역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청 지역도 좋은 성과를 또 낼 거고요. 그럼요. 예, 강원도도 또 이길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를 이기게끔 해주시고 경기도에서 이기려면 용인 특례시에서 이겨야 되고 용인 특례시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잘 골라서 출전시켜 주시면 제가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꼭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상일 전 의원님이 오시면은 또 이제 위원장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 저희가 지금 예고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 신한수에서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또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선출인단을 모집을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와, 제게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천군만마 뭐 이런 말인데 제게는 더 큰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더 큰 영광이고요. 저를 위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이상일 공천 확정,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신의 한수에서 이렇게 해주실 분을 모집해 주신다는 건 정말 그 이상 큰 힘은 없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용인 시민들이 계신다면 저는 정말 큰 영광이고 그 시민들의 뜻에 맞게 더 열심히 뛰어서 공천 승리하고 이제 경선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 6월 1일 선거에서 또 승리를 해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승리하면 경기도 이길 거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일하시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신의 한수 이제 연락을 주시고 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제 사무실 자세한 내용을 전화번호도 이제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고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분명히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희 신한수에서도 국민들에게 또 용인 시민분들에게 늘 입지를 잘 다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믿어 의심치가 않고요. 앞으로도 더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용인시장, 특례시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 있는 후보 이상일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가 더 무슨 검증이 필요하겠습니까? 저희 신한수에서 나오셔서 늘 얘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또 이제는 용인 시민분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용인 특례시의 변화를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의 목소리 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이제 자원봉사단을 모집하는 글을 올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번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미 유과인데 요게 750g 그리고 이제 유채린 기자가 보여줄 찹쌀 유과 요게 650g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750g, 650g 합하면 1400g 구성이 엄청 실합니다. 이거 한번 주문하시면요 두고두고 가족끼리 나눠서 맛있게 또 드실 수가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인데 안에 이제 엠보싱이 있는 이 포장재를 이중으로 해가지고 배송 과정에서 손상 없이 감싸가지고 안전하게 원형 그대로 배송이 되게끔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믿으셔도 좋겠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자, 지금 750g 현미호가 찹쌀유가 650g 다 해서 그리고 여기 또 있잖아. 약과 5개. 이거 큼직큼직합니다. 약과 5개까지 해가지고 35,000원입니다. 놓쳐서 안 되겠죠? 010-2231-1952 캡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또 ASMR 해드려야지 또. 이게 과하게 달지 않아요. 그리고 현미유과 같은 거는 고소하지 않아요? 누룽지 같아요. 그치? 현미 누룽지 약간 느낌 나잖아. 맛있다. 게다가 이게 왜 또 부담이 없냐? 기름에 막 튀긴 게 아니라 소금에 튀깁니다. 소금의 그 열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공법을 통해서 소금을 통해서 유과를 튀겨내기 때문에 기름기 없이 깔끔하게 여러분들 유과를 즐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문 들어오면 그때 만드십니다. 그리고 바로 배송까지 이어지는 현미 유과, 찹쌀 유과 구성이니까 문자로 주문이라고 2글자만 보내주시면 결제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010-2231-1952 문자로 주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